네, 다섯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수업에서는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그 가족 공동체 못지않게 우리 되게 중요한 또래 집단에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많이 갖고 계세요? 친구가 참 좋은 거죠.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불알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또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 뭐 무슨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 하여튼 친구가 있죠. 근데 친구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친구도 친한 관계, 그러니까 친밀도에 따라서 등급이 있죠. 그래서 아주 친한 사이, 꽤 친한 사이, 그냥 보통 뭐 이렇게 불편한 사이, 좀 뭐 저한 사이, 이렇게 해서 등급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베스트 프렌드다, 나의 둘도 없는 친구다,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 그냥 뭐 얼굴만 아는 정도다. 저는 아주 볼 때마다 밉다, 이런 친구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좀 세분을 해보면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면은, 첫째 이제 아주 친한 친구, 이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렇죠. 근데 그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에 보면 어때요? 유비, 관우, 장비는 어떤 사이예요? 도원결의를 하고 의형제를 맺죠. 그거는 뭐냐면은 친구인데 같이 이제 그 밖에 나와서 사귄 친구인데, 친구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굉장히 친하고 둘도 없는 사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가 있죠. 근데 그 친구가 가족 공동체처럼 뭐 혈연 관계는 아닌데도 그 혈연 관계 이상으로 친한 사이가 있죠. 그런 게 이제 1등급. 1등급 친한 사이. 그 다음으로 이제 친한 사이가 어떤 사이가 있나요? 음, 꽤 친한 사이. 뭐 상당히 친한 사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우울할 때 전화 걸어서 야, 술 한잔 하자 이러고, 그러니까 격이 없이 아무 때나 뭐 찾아갈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또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으로 친한 친구가 어떤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친한 친구. 그냥 이 친구하고 나는 뭐 의형제는 아니야. 나하고 꽤 친한 친구는 아니야. 근데 뭐 가끔씩 내 생활권 안에 있어가지고 가끔씩 얘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은 나도 얘한테 좀 호의를 베풀고, 그렇죠? 비 올 때 그냥 이렇게 나갔는데 우산이 없어. 그런데 옆에 이제 마치 아는 사람이 지나가. 근데 그 친구가 날 보더니만 야, 우산 같이 쓰고 가자 이러면서 우산 쓰고 같이 이제 데려가고 이러는 그런 친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호의를 받으면 어때요? 나도 이제 이 친구가 좀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나도 도와주죠. 그런 친구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친밀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이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이 사람 나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죠? 남남인 관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어떤 친구 관계가 있어요? 만나면 불편한 관계 있죠. 만나면 불편한 관계.
괜히 껄끄러워. 저놈 만나면 껄끄러워.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뭐 그런 친구 사이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그런 관계도 있죠. 우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한다는 건 뭐예요? 음, 저놈이 못마땅해. 못마땅한데 대놓고 욕하거나 대놓고 뭐 주먹질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싫어. 그래서 이제 가령 학교 다닐 때 어때요? 복도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싫은 친구가 와.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깨로 툭 치죠. 어깨빵 한다 그랬는데 좀 그런 사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놓고 욕하거나 그 뭐 이렇게 주먹질하지 않는데 싫어서 그냥 불만을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툭 어깨 툭 건드리면서 가는 거 그런 사이가 있죠. 친구 사이가. 그건 굉장히 좀 안 좋은 사이죠. 그 다음으로 안 좋은 사이가 뭐냐면은 만나면 만날 때마다 서로 으르렁대는 사이 있죠. 만날 때마다 서로 으르렁대는 사이. 그리고 최악의 친구 관계는 어때요? 최악의 인간 관계는 뭐냐면 보면 바로 뭐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공격적인 액션을 취하는 인간관계도 있죠. 그래서 1등급, 2등급에서 친밀도에 따라서 친하고 결속력, 유대감으로 따라서 친구 관계도 등급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아주 친한 친구, 이쪽으로 가서는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그 친구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그런 사이가 있죠.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이 국가랑 의형제 맺을 정도로 친한 사이야. 그런 관계를 그런 외교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은 혈맹 관계라 그래요. 혈맹 관계. 그래서 뭐 동맹을 맺거나 그렇죠. 동맹을 맺고 그런 거. 네. 이 국가 동맹 국가는 아닌데 상당히 친해. 상당히 친하죠. 상당히 친한 국가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상당히 친한 거. 그 다음 어때요? 저쪽이 이제 호의를 베푸면 나도 호의를 베푸고 이러죠. 그런 관계도 있죠. A 국가, B 국가가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그래. 그걸 이제 외교 용어로 뭐라 그랬냐면 상호주의라 그럽니다. 상호주의. 상호주의가 이제 너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나도 너한테 호의를 베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호주의 관계가 그 보통 이제 그 국가 간의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그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국가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어. 그럼 나도 호의를 베풀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관계 있죠. 그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더치페이 관계가 있죠. 더치페이 관계. 그래서 김영란법 관계에 대해서 나도 너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그렇죠? 나도 너한테 뭐 도와달라고 할 생각 없으니까 너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어. 이게 이제 더치페이 관계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 사이에서도 심기가 불편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심기가 불편한 관계,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하는 관계가 있죠.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하는 관계. 그렇죠. 또 국가 사이도 어때요? 만나면 으르렁대는 관계가 있죠. 만나면은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나면은 그 공격적인 액션을 취하는 국가 관계도 있죠.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거, 싸우려고 하는 국가 관계. 그래서 또래 집단에서 친구 관계가 국가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랑 거의 똑같죠. 내용은.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은 도원결의한 관계, 상당히 친한 관계, 상호주의 관계, 김영란법 관계, 어깨빵 치는 관계, 만나면 으르렁대는 관계, 공격적인 액션을 취하는 적대 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한 7개 등급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관계는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까 어깨빵 치는 거 얘기했죠. 어깨빵 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제가 이제 국회 출입 기자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 대표인 그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오찬을 함께 했는데 뭘 대접했냐면은 짜장면을 줬어요. 짜장면. 당 대표를 불러가지고 점심 메뉴로 짜장면을 줬어.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이제 그 당시 그 자유한국당이었나?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다시 새로 선출했어요. 근데 거기 새로 선출해서 당대표가 된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현 의원이 됐어. 이정현 박근혜 신복이죠. 박근혜 복심이라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당에서 이제 김무성이 나가고 당대표로 해서 김무성이 나가고 그 이정현이가 친박이 당대표가 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청와대로 초청을 했어. 그래서 이정현이가 이제 청와대로 이제 초대받고 갔거든요. 갔는데 박근혜가 이정현이를 대접한 그 메뉴가 뭐였냐면 캐비어 송로버섯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대접을 해준 거야. 그게 뭐예요? 박근혜가 이제 김무성이는 짜장면 주고 얘는 아주 최고급 음식 주고 뭐 어떤 거예요? 우회적으로 난 네가 싫다 이런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랑 김무성 사이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관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어때요? 대학 다닐 때 이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되게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커피나 한 잔 마시고선 이야기하자 이러면서 자판기로 가죠. 자판기로 가서 돈 넣고 이 친구는 어때요? 이 친구한테는 고급 커피 400원짜리 뽑아주고 이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는 일반 커피 꼭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난 네가 싫다 이런 걸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죠. 쉽게 설명하면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친구 관계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 친밀도랑 결속력, 그 유대 관계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가 있듯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굉장히 친한 사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의형제, 혈맹 관계
이제 사람과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의형제 관계다면 어떤 거예요? 그런 친구 사이는 굉장히 친밀도가 높죠. 그런 사이는 어떤 뜻이냐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위험과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 그런 사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사이를 우리는 이제 뭐 의형제 사이, 둘도 없는 친구 사이 이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 책에서 본 거는 그 삼국지에 유비관우 장비의 도원결의가 있고 관중과 포수, 그렇죠? 관중과 포수 그런 거에서 우리는 베스트 플랜들을 찾을 수 있죠. 근데 국가 간의 관계는에서 베스트 프렌드 관계는 뭐죠? 그게 이제 한미 동맹. 그래서 한미 동맹 같은 경우는 혈맹이잖아요. 혈맹이라. 그래서 피로 맺어진, 같이 피를 흘리고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죠. 한국과 미국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 동맹 관계가 그런 거야.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외교 형태는 뭐라 그랬죠? 상호주의. 상호주의는 국제 외교 관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야. 상호주의. 그렇죠? 그렇고 북한하고 수교한 국가가 있어. 북한하고 수교한 국가 있고 수교한 국가 이제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 국가랑 어떻게 해요? 적성 국가라 그러거든. 근데 그런 적성 국가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죠? 상호주의가 일반적인 형태니까 상호주의 외교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은 더치페이 관계를 맺죠. 김영란법 관계를 맺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맺는다. 그렇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나라랑 미국하고는 그 동맹 관계예요. 그래서 1등급 친구 관계죠. 1등급. 1등급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둘도 없는 친구 사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하고는 우리나라랑 어떤 관계인가요?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관계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때는 상호주의였어요. 상호주의가 뭐냐면 이제 너가 나를 호의를 베푸면 나도 너 호의 베푸고 너가 나한테 좀 나쁘게 하면 나도 너한테 나쁘게 하고 네 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게 상호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북한과의 외교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 그 기본적인 기조는 상호주의였어요. 상호주의. 그렇죠. 상호주의. 근데 상호주의 관계였는데 박왕자 씨가 금강산 놀러 갔다가 총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이사 조치를 내렸거든요. 이제 북한하고 선을 쫙 끈 거죠. 선을 쫙 끄고 금강산 관광 이제 안 가고 그렇죠. 그래서 개성공단을 철수시켰다고. 그거는 상호주의 관계에서 한 단계 좀 사이가 좀 멀어진 관계로 갔죠. 그래서 이제 더치페이 관계로 간 거죠. 한 등급 떨어진 거죠. 너랑 나랑은 서로 이제 남남처럼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더치페이 관계로 갔다. 그게 오이사 조치예요. 그래서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피해 주지 말고 서로 도와줄 거 없고 나도 너네한테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하고 너도 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 하지 말어. 이렇게 선을 딱 거버린 게 이제 오이사 조치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좌파 진영하고 문재인 정권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상호주의에서 꽤 친한 사이,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좌파들의 그,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같은 민족 아니냐 이래가지고 피를 나는 민족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꽤 친한 사이, 그 이상을 넘어서 뭐 이렇게 피를 나는 뭐 형제 둘도 없는 사이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을 우리 가장 저거 한 거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에서 더치페이 관계로 그 대북 기조를 바꿨다고 한 단계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는 좀 이제 더 멀어진 관계였죠. 그렇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은 어때요? 혈맹의 관계라서 베스트 프렌드 관계예요. 근데 그 한겨레 신문이나 좌파 진영이나 문재인 정부는 어때요? 베스트 프렌드에서 떨구죠. 그게 이제 반미 운동을 해서 떨어뜨리려 그러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변화했나요? 미국하고 한국의 그 친밀도가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은 그 상호주의까지 떨어졌죠. 상호주의나 김영란법과 더치페이 관계까지 떨어진 거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았죠. 사이가 좋고 그 당시에 한미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죠. 혈맹의 관계였는데 그 베스트 프렌드 관계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 한미 관계가 친밀도가 상호주의, 김영란법, 더치페이 이 관계까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뭐 겉으로는 동맹 관계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서로 친밀도가 떨어지죠. 그 떨어진 이유가 뭐 있죠? 뭐 있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미국하고 거리를 두고 미국이 하는 일을 좀 반대를 해서 어깃장을 좀 놓은 일이 많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드 배치하려는데 사드 배치를 반대했죠. 그래서 안 할라 그랬죠. 사드 배치를 안 할라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서로 단단히 결속해가지고 단단히 결속하는 그런 안보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만들려고 했거든. 근데 거기에 문재인 정부가 파토를 놨죠. 그 파토를 놓은 사건이 그게 이제 그 위안부 합의 그 파기하면서 이제 서로 사이가 틀어졌죠. 그 여파로 지소미아가 종료됐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한국은 미국하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일본하고 좀 사이가 매우 안 좋아졌죠.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그 외교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사이는 어떤 사이였나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때는 상당히 친한 사이였어. 상당히 친한 사이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은 심기 불편한 관계,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관계, 어깨빵하는 관계 그런 관계로 바뀌었죠. 국가 간의 외교에서는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아요.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근데 이제
일본이 그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 불만이 많은 것이 사건이 그 위안부 합의 파기 그것에 그 일을 시발점으로 해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 위안부 합의는 누가 주도한 거냐면은 그 미국에서 마쿠에서 주도했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한테 미국이 박근혜 정부한테 그랬어요. 야, 과거 일은 이제 그만 잊고 그 일본하고 셋이서 좀 잘 지내라. 우리 잘 지내자. 일본하고 좀 친해져라 이렇게 한 거야. 박근혜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 미국이. 그리고 이제 일본의 아베 옆구리도 쿡쿡 찔렀어. 야, 이제 그만하고 과거 사일로 그만 싸우고 그거는 이제 잘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셋이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합의를 봐라. 서로 그 좀 이렇게 과거사 문제를 털어내고 좀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해가지고 만든 게 그 타협안이라 그럴까? 그 중재안이 그게 이제 위안부 합의였거든. 근데 위안부 합의를 해가지고 세 나라가 이제 관계 개선을 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과거사 문제를 털고선 이제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를 시켜버렸잖아요. 파기를 시키니까 이제 미국이 계획했던 게 있는데 계획이 무산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박근혜 정부랑 원만하게 됐는데 국가 간에 이렇게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봤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막 또 적대감을 드러내니까 아베도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이가 틀어진 거지. 그래서 그렇게 틀어져 가지고 일본이 그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죠. 그 사건이 뭐냐면 수출 규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수출 안 해주겠다는 거죠. 수출 규제를 했어. 그러는 바람에 이제 문재인 정부랑 좌파 진영에서 뭐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죽창가를 부르고 그래가지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일본은 과거에 우리나라랑 꽤 친한 사이였어.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어디까지 떨어진 거예요? 어깨빵하는 사이에서 또 더 떨어져서 만나면 으르렁대는 관계로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외교가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상당히 악화됐다고. 미국하고도 악화되고 일본하고도 악화됐죠. 그렇죠?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 관계는 어때요 지금? 지금 어떠냐면은 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관계 뭐 그 정도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해졌죠. 그래서 만나면 으르렁대는 관계죠 현재는. 그래서 어때요? 중국이 미국 싫어하는 짓하고 미국도 중국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이 싫어하는 일이 뭐예요? 걔는 이제 일국가 원칙이라고 있어. 그래서 대만하고 중국은 하나고 독립국가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중국은. 그런데 미국이 이제 대만하고 수교를 맺고 수교를 맺고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남중국해 거기 남중국해는 중국이 군사기지를 인공섬을 만들어서 군사기지인데 거기를 자유의 항행 작전이라 그래가지고선 쑥 지나가는 거야. 중국 나와바리 지역을 미국의 군함이 쭉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미국 입장은 어때요?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재판 청구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패소했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에 당연한 권리고 내가 여기 이 구역을 통과하는데 뭐 어쩔 거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는 서로 으르렁대는 관계예요. 서로 으르렁. 상당히 악화됐죠. 그래서 미중 갈등이라는 얘기가 이제 요즘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따르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또래 집단에서의 그 친구 관계하고 마찬가지로 국가 사이에서도 친구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 친밀도에 따라서 등급이 쭉 나눠지고, 그렇죠? 나눠주고 그런 걸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오늘 그 수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